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,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프레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나를 어느 프레임에 넣을 것이냐를 뭐라고 불러요? 새 결심이라고 불러요. 프레임이 없으면 딱 15일이면 사라져요. 그래서 헬스클럽 가보면 프레임 없이 그냥 아이씨 살이나 빼볼까 이러고 온 애들 있잖아요. 헬스클럽에 딱 1월 20일 되면 싹 정리돼서 한 명도 안 남고 지난 5년간 운동한 원년 멤버만 남아요. 자, 그렇다면은 무엇인가 새로 시작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정한 프레임입니다. 내가 그 틀 안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유튜브 대학을 만든 이유는 틀 안에 들어오시라는 뜻이에요. 틀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틀에 맞는 사람으로 내가 나를 만들어 가기가 쉬우니까요. 사람이 일단 여러분들은 다 승리하신 분들이거든요. 뭐에서 승리했냐 하면 허벅지 밑에 손 껴봐요. 두 다리 밑에 껴요. 들어 올려요. 하나, 둘, 셋. 아니, 지가 지다리를 들어 올리지 말고 두 손으로 진짜 허벅지 들어 올려 보세요. 여러분, 이렇게 무거운 건 없어. 못 들어 올려. 들어 올려봐요. 시작. 엄청 무겁다.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필요 없잖아요. 다 내 몸무게로 운동하면 되잖아요. 저 좀 따라하세요. 세상에서 제일 무겁고 제일 말 안 듣는 게 나다. 나 들어 올리면 우주를 들어 올린다. 예. 나를 이기는 게 엄청 힘들어요.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거 아무리 이거 뭐 3만 원 냈다 그래도 뭐 그까짓 거 귀찮을 때는 3만 원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, 그죠? 안 오고 싶잖아. 근데 아우 가야 되는데 괜히 몸 묻은 것도 찌부둥하고 뭐 아우 씨 옷도 없어 괜히 옷 타령하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다리를 끌고 진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? 그게 너에게 주는 확신. 예, 여러분 사람이요 내 몸을 끌고 장소를 옮길 때마다 내 몸은 다른 곳에서 다시 태어납니다. 그 생각 아세요? 여러분이 여러분 몸 끌고 여기 왔다는 게 뭐예요? 그게 나는 김비경 캠퍼스, 나는 유튜브 대학생, 난 대학생이야. 지금부터 무엇인가 새롭게 공부하고 무엇인가 해나가야 돼.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. 이게 프레임 안에 들어오고 프레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 몸이 움직이고.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유튜브 대학은 많은 행사들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. 오늘은 이렇게 입학식을 했지만 12월 달에는 열정 파티라고 해서 큰 파티를 열 겁니다. 그때는 아마 장축체육관을 1년 후니까 얼마나 많아졌어요. 아마 장축체육관을 빌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. 그리고 또 카페에 가입하셔서 열심히 대학생으로서 막 열심히 숙제를 잘 내시는 분들에게는 위너 세션이라고 저와 함께 식사도 하고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밥도 먹고 얘기하는데 초대됩니다. 몇 분씩 몇십 명씩 초대돼서 그런 것도 하게 되고 또 장학생이 있어요. 장학생은 저희가 해외 연수도 보내드리고 내가 이렇게 되게 괜찮잖아. 근데 내가 생각해도 괜찮아졌어요. 근데 저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. 저는 여기 연세대학교 나왔습니다. 음악대학 나왔는데 여기 대학 다닐 때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여기 혹시 20대 때 정신 차린 사람 있어요? 한 명이라도? 다 상태 이상했었지. 저는 어땠냐면요. 전 진짜 내가 지금 이런 강의하는 거 보면 우리 동창들이 너무 놀래요. 제가 대학교 때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데모고 1학년 때부터 열나 뛰어댕겼어요. 그렇게 데모한다고 뛰어댕기고 두 번째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뭐냐면 그렇게 남자를 사귀었어요. 물리게 되게 열심히 남자를 사귀고 그래서 그 남자들이랑 열심히 놀다 보니까 남자애들이 그렇게 당구를 좋아하는 거예요. 우리 때는 그렇게 남자애들이 당구 쳤어요. 여기 지금 40대 넘는 남자분들 손 들어보세요. 40대 넘는 남자분. 다 써있어. 당구 다 치세요? 당구 몇 치세요? 150. 나랑 똑같네. 내가 150 치거든요. 그래서 대학교 때 여기 신촌 독수리 당구장에서 당구 치는 애는 83학번 김미경 하나밖에 없었어요.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내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학교 땐 감도 못 잡았어요. 감도. 그래서 결혼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. 30이면 30, 40이면 40. 그 나이대에 맞게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같이 크려고 하는 거잖아. 이런 생각이 언제 들었는지 아세요? 30 다 돼서 되게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. 여러분 그래서 애도 언제 제일 잘 키워요? 50에 제일 잘 키운다. 애를 50에 낳아야 돼. 얼마나 잘 키워? 26살 때 키우면 완전 바보짓을 해요. 막 카페 가입해갖고 우리 애가 옆집 애보다 열을 빠르거든요. 근데 아직 못 걸어요. 그러면은 막 다 같이 빨리 문화센터 가서 다리를 찢으세요. 그러면서 다리를 찢으러 다니고 막
이렇게 엄마 노릇을 해요. 근데 50대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. 그걸 아니라는 걸 알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? 그걸 하는 그 순간엔 그걸 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나이 때 그걸 해요. 20살은 지적 포만감이 뭔지, 나에게 왜 지적인 능력이 필요한지 모를 때 가장 지적인 곳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. 대학교 때. 그러니까 공부를 엉망진창으로 했겠지. 그죠? 애는 결혼은 언제 해야 돼? 결혼 한 40 넘어서 해야 돼요. 내가 누군지 알고 해야지. 내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남자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결혼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제일 허술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어요. 뭐요? 생판 모르는 남자랑 살기. 여러분, 결혼 후에 많은 것들이 드디어 제때가 오기 시작해요. 20살 땐 제때가 아니었던 거예요. 공부하기에 적합지 않았던 거예요. 그때는 오히려 언제요? 40살쯤 되니까 느낌이 오죠. 나 공부해야 돼. 나 돈 벌어야 돼. 나 원래 이런 여자였구나. 나 이런 사람이었었구나. 나 이런 남자였었구나. 나 이런 공부해서 나중에 나이 60에 은퇴하면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. 철이 언제 들어요? 다 35세, 40, 다 그 후에 울어요. 그러니까 어때요? 결혼이 뭐예요? 결혼 후가 가장 공부하기 적합한 공간이죠. 여러분, 지적으로 깨어나는 순간에 서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공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? 공부하면 신기하죠. 내가 모르던 길이 꼭 나와요. 공부하지 않으면요, 꼭 어제처럼 살아요. 공부해야 미래를 살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그 영상을 올리고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뭐냐면은 필요한 과목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. 여러분,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과목은 이 세 가지로 압축됐어요. 드림머니. 저 좀 따라하세요. 드림머니. 질문 하나 드릴게요. 꿈하고 돈하고 같은 동네에 있어요? 딴 동네에 있어요? 살아보니까 어때요? 같은 동네에 있어요. 저는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돈이 따라왔고요. 돈을 열심히 벌어서 다시 꿈에다 투자했고요.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드림, 머니 이 두 개가 같더라고요. 근데 50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? 현재가 뭔지 몰라요.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, 여러분. 자, 드림머니에 대한 그 과목을 택한 이유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 차 앞에 전단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.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. 뭐라고 써 있냐면 남의 집에 주차하세요. 남의 집에 주차하세요.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. 전단지에 갖고 이게 뭐야? 그러고 전단지를 봤더니 뭔가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. 자, 이 남의 집에 주차하세요라는 게 이게 누군가가 개발한 사업인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아시는 분? 공유 주차장? 오케이? 정답 맞았어요. 그 뭐 줄 게 없네? 그냥 앉아요. 맞춘 걸로 만족해야지 뭐. 자, 공유 주차장이에요. 공유 주차장. 자, 그럼 공유 주차장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우리 회사가 마포구 연남동에 있어요. 마포구 연남동은 밥 먹으러 가도 주차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. 진짜 아무 데도 없어요. 그랬더니 그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갔어요.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들 둘이 살았어요, 연남동에. 그러다가 아들 둘 다 장가를 가는 바람에 집 앞에 주차장이 2개가 펴. 얼마나 여러분, 서울 시내에서 주차장 2개 이 정도의 면적이면 돈으로 치면 얼마예요? 아깝잖아요. 그래서 그걸 그 할머니도 거기다 가입을 해놨어요. 그랬더니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딱 키니까 가장 가까운 주차장을 알려줘요. 그 할머니네 집 앞을. 그래서 나는 가서 그 집 앞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차가 나한테 예약을 걸었고 여기로 올 거라는 걸 알려주겠죠. 그러니까 이거는 카카오 택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결제를 뭘로 해요? 할머니는 돈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요. 왜? 내 계좌를 등록해놨고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사람은 3시간 후에 그거를 빼가겠죠. 그죠? 자, 이게 뭐예요? 주차장의 에어비앤비죠. 에어비앤비는 집을 빌려주는 거라면 이거는 뭐예요? 주차장을 빌려주는 거죠. 자, 그러면 여기에 누군가 이런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런 책을 읽고 공부를 했었을 겁니다. 첫 번째, 어떤 개념을 공부했을까요? 공유경제 책 하나는, 공유경제에 관련된 책을 3권은 읽었어야 됐겠네. 기본 개념부터 사례까지, 케이스 스터디까지. 또 두 번째, 뭐가 있을까요? 공유경제 말고 뭐라고? 주차장 쓰게 해달라고 설득해야 돼요. 여러분, 이러시면 안 돼. 여러분이 사업하려고 그럽니다. 그럼 요즘 뭐 하세요? 그럼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. 아, 예,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. 내가 커피숍 좀 해보려고요. 커피숍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 공부가 뭐예요? 자료 찾고
책 읽고 사람 만나고 그죠? 그리고 시장 조사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공부죠. 이 모든 것들이 공부예요. 그럼 만약에 이 주차장 사업을 하려면 어떤 책을 읽었었겠냐고요. 뭘 키워드를 찾았겠냐고요. 예. 빅데이터. 좋아. 좋다. 또 마케팅. 또 어플리케이션. 윤지야 오랜만이다. 어플리케이션 개발. 또 플랫폼. 오케이. 잘했다. 또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 변화. 오케이. 또 타의 개발. 2층 가만히 있지 마. 늦게 왔다고 뭐 못하는 거 아니야. 빨리 하래. 예. 그래 얘기해요. 안경 쓰신 분. 김미경 TV. 오케이 잘했어. 봐봐요.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. 힌트는 비트코인입니다. 블록체인이요. 봐요. 한 사람이 휴대폰을 가진 게 이게 블록이에요. 한 사람이 모든 데이터를 거기다 다 여러분 이번에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 봤어요? 한번 봐. 휴대폰을 깐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야. 내 뇌가 털린다는 뜻이에요. 옆 사람한테. 우리는 모든 내 뇌가 다 들어있잖아요. 자, 내 뇌를 갖고 있는, 내 생각을 갖고 있는 휴대폰이 하나의 블록이죠.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게 동시에 정보를 쫙 쏴주고 그 정보를 갖고 가공을 하는 게 블록체인이에요.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게 몇 가지 정리가 되겠네요. 플랫폼, 기본적으로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 아셔야 될 거고요. 그죠? 4차 산업혁명의 넓은 것이 어떻게 가는지 빅데이터도 알아야 되고요. 블록체인도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. 그죠? 자, 아까 얘기한 공유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. 공유 경제가 요새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바꾸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옛날 방식의 사업은 하면 안 되겠네요. 이게 뭐예요? 저 좀 따라해 주세요. 현재를 안다는 것. 여러분, 현재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요? 그래서 꿈과 돈과 공부가 하나예요. 그죠? 돈 벌려면 현재를 공부 안 하면 안 돼요. 현재를 공부해야만 현재에 걸맞는 꿈을 꿀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우리는 어때요? 과거 끄트머리 돈을 벌게 돼요. 과거 찌끄리기 돈을 번다고요. 과거 찌끄리기 꿈에서 시작한다고요. 그러니까 뭐예요? 공부가 우선이죠. 알아야 시작할 수 있죠.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무엇인가 하시고 싶은 게 있잖아요. 만약에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. 뭔가 사업을 새로 하고 싶어요. 그러면 섣불리 시작하지 마시고 공부를 6개월 한 후에 시작하십시오. 여러분 똑똑한 플랜과 똑똑하기 전의 플랜은 완전 달라요. 똑똑해진 후에 플랜을 짜도 절대로 늦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따라오세요. 그래서 제가 유튜브 대학에 만든 첫 번째 과목이 뭐냐 하면은 드림머니입니다. 꿈과 돈이 하나인데 꿈과 돈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공부를 일주일에 한 개씩 영상을 찍어서 계속 올리는 작업을 할 거고, 드림머니에서는 또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, 현재를 공부하면서 성공한 사람들도 초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것들을 일주일에 하나씩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드림머니 말고 두 번째가 저 좀 따라서 인간관계 대화법. 여러분 이걸 스킬로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강의가 뭔지 아세요? 대화법이요. 난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난 대화법이라는 책도 쓴 적도 없어요. 싫어갖고. 왜 그랬냐면요. 스킬이 아니거든요. 대화법이라는 건.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관계 자체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.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. 이번에 하버드에서도 또 75년간 역추적을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75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좋은 대학도 나오고 아니면 되게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산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나중에 누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면서 살았나 봤더니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? 좋은 데 나오건 뭐 학력이 낮건 돈이 많건 다 관계없고 뭔지 아십니까?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이 돈도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더래요. 그럴까요? 네. 봐봐요. 여러분,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. 사실은 여러분과 26년간 대화해 온 사람이죠. 강의는 일방적으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피드백을 듣고 하는 거죠. 유튜브도 여러분 피드백 듣고 만든 거고, 유튜브 대학도 여러분 피드백 듣고 만난 거고, 제가 잘 듣는다고요.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10만, 20만 조회수가 빵빵 터지는 영상은 다 여러분 댓글 속에서 발견한 것들입니다. 여러분 사람한테 배우는 게 제일 빨라요. 지 머리 쓰지 말고. 사람한테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. 저도 역시 여러분한테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.
그래서 모든 성공한 사람들, 꿈을 이루고 돈도 벌고 자신의 인생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? 열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죠. 그래서 제가 유튜브 대학 내에서 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원활한 인간관계인 거예요. 그래서 카페에 들어오셔서 이번에는 우리 그 네이버 카페에 김미경 캠퍼스를 열었더니 새벽 4시 기상반 거기 들어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. 아직도 자니? 이런 그 게시판이 있어요. 그 4시 반에 서로 첫 댓글 올리려고 그렇게 경쟁을 이야. 처음에 게시글을 딱 올리잖아요. 그럼 두 번째 쓴 사람은 찌그러져야 돼. 게시글 올리면 안 되고 그 밑에 댓글만 달아야 돼요.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거 서로 독려해주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. 와, 세상에 게시판에 들어가서 저 깼어요 하는 순간 도로 못 자. 저도 양심이 있지. 거기다 써놓고 도로 자냐? 여러분, 인간관계 어렵죠? 나와의 관계를 비롯해서 남과의 관계, 결국 평생 풀어야 될 게 바로 이거거든요. 이거에 대한 영상들을 계속 올리면서 또 해나갈 겁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또 함께 해야 될 것이 북드라마입니다. 여러분, 책 한 달에 4권 읽으셨던 분, 작년에 평균 한 달에 책 4권을 읽으셨던 분 손 들어봐봐요. 잘 생각해봐요. 내가 책 읽을 때 분명히 얘기했죠. 300페이지까지 다 읽지 말라고. 읽다가 죽어. 작가들도 되게 보면은 대부분 다 150페이지 안에 쓸 말은 다 썼어요. 심한 분들은 70페이지 안에 쓸 말은 다 썼고 그 다음에는 케이스 스터디요. 그러니까 안 읽어도 돼요.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권씩 책 따라오는 거 힘들어하지 마시고 70페이지까지 읽었으면 그냥 덮어.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한꺼번에 읽고 그 다음 책 따라오세요. 그 다음 책 따라오세요. 계속 따라오세요. 한 권씩. 그냥 70페이지까지. 유튜브 레볼루션 같은 거 80페이지까지만 읽어도 상관없어요. 그 개념이구나. 아, 알았구나. 그래서 안 것들을 1년에 한 달에 4권씩 안 것들을 엮어가면요, 이게 크게 하나의 틀이 잡혀져요, 나한테.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나 좀 완벽주의자야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. 이런 사람들이 못 따라올 거예요. 우리 8번째 책 나가는데 유튜브 레볼루션 아직도 매달려 있어. 큰일 났다. 안 돼. 그냥 따라오세요. 막 따라오세요. 그래서 책을 읽는데 이제 한 달에 약 4권 정도의 책을 제가 선정해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. 물론 우리 북드라마가 막 북드라마단이 엄청 많아요. 네이버에 글도 되게 많이 올라오니까 막 출판사에서 막 혹해갖고 자기네 책 홍보하려고 나한테 엄청 보내오는데 그래봤자예요. 여러분, 책을 읽을 때 다 따라오시는데 첫 번째 책을 읽을 때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. 저 좀 따라하세요. 첫째, 무조건 읽는다. 이해 안 돼도 읽는다. 어떤 분이 유튜브 레볼루션 너무 어려워서 70장까지 읽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대. 괜찮아. 두 번째, 저 좀 따라하세요. 내 것으로 만든다. 꽂히는 한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. 그럼 그 한 페이지를 어때요? 내 사업에 맞게, 내 인생에 맞게 각색하십시오. 그래서 반드시 각색한 한 장에 이것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하겠다라는 그 한 장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돼요, 여러분한테. 저는 그런 식으로 늘 책을 읽어요.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뭐 도표 그리고 그림 그리고 내 나름대로 막 그런 거를 해 나가거든요.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. 반드시 내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갖다가 딱 그 책을 써 놓으셔야 돼요. 그 세 번째, 저 좀 따라 셋째, 소장한다. 책을 갖고 있으면 거기다가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? 나는 저자처럼 내 사인을 해요. 내가 읽었다고. 그 저자 입장에서는 네가 쓴 게 중요하지만 나는 내가 읽은 게 더 중요해. 안 그래요? 그렇게 사인하세요, 책 앞에다가. 그래갖고 날짜 쓰고 내가 어느 날 이 책을 어떤 느낌으로 샀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여러분, 1년에 50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. 50권 한 요만해요. 그죠? 그 50권을 끼워두세요. 그게 역사예요, 역사. 저 따라서 하세요. 온 마음을 다해서. 시작. 온 마음을 다해서. 열심히 해야지. 자, 봐요. 온 마음을 다해서 안에, 온 마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? 두려움, 좌절, 슬픔, 그 다음에 포기.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.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이거야. 이걸 다 합쳐서 다 마음이라고 불러요.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, 좌절, 포기,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, 온 마음을 다했다는 건 두려움 끌고 가는 걸 온 마음이라고 불러요. 지금 여기 온 사람 그럴 거예요. 지금 열심히 해야지. 그런데 아우 씨, 괜히 온 거 아니야?
딴 것들은 엄청 열심히 할 것 같아. 쟤네 눈 봐, 쟤네 눈 봐, 나 미치겠다. 막 이렇지, 그지? 아이고, 상태 다 똑같아, 우리.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온 마음에 대해서 얘기한 건 마음 가면이라는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. 되게 좋았어요. 부족한 나 데리고 사는 게 온 마음을 다하는 거다. 그게 그 책의 핵심이었었어요. 부족한 나 데리고 사는 게 온 마음의 핵심입니다. 그게 온 마음. 저한테도 이 온 마음으로 올해를 시작합니다.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 대학을 시작할 거고요. 여러분도 아시죠? 가끔씩 되게 속상하고 안 되고 하기 싫고 뭐 이럴 때 있어요. 근데 그것도 뭐라고? 그게 다 온 마음이라고. 이 온 마음을 끌고 사는 거예요. 자,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마지막으로 자, 우리 온 마음을 다하자. 시작. 오케이. 온 마음을 다하자. 네, 오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